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으십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그 시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수명이 늘어난 만큼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시간도 길어졌고 그만큼 관계의 부담도 길어졌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바빴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 바빴고 아이 키우느라 바빴고 그래서 조금 불편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시간이 많아지고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람과 앞으로도 계속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으로 산다, 의리로 산다, 자식 때문에 산다. 그런데 정말 그걸로 충분할까요? 아마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는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도 변하고 자녀도 변하고 무엇보다 내가 변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변화가 아니라 적응입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도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았다. 이만하면 잘 살았다. 하지만 누군가는 같은 시간을 살고도 말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조건이 아니라 적응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적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가 바뀌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부는 마음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좋은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랑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결국 부부는 기술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 기술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이 늦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생각보다 길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불편하게 보낼 것인지 따뜻하게 보낼 것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실행입니다. 이제부터 그 실행의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잘 살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후회할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비슷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자식으로 태어나 형제와 자라고 친구를 만나고 학교를 다니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갑니다. 겉으로 보면 인생의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놀라운 차이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잘 살았다. 힘들었지만 괜찮은 인생이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같은 세월을 살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론이 나오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때문일 것이다. 건강 때문일 것이다. 배우자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살아보면 압니다.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따뜻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조건이 나쁘지 않아도 늘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차이는 하나입니다.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응했느냐입니다. 사람은 평생 변합니다. 젊을 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고 배우자도 변하고 자녀도 변합니다. 문제는
그 변화 자체가 아닙니다. 그 변화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계속 싸웁니다. 누군가는 이해하려 하고 누군가는 끝까지 고집합니다. 그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나는 행복하다. 또는 나는 불행하다. 이 고백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태도, 매일의 선택, 매일의 반응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나는 힘들까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왜 내 배우자는 저럴까가 아니라 나는 그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바꾸는 순간 우리의 인생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더욱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관계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부부도 그렇고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점점 더 편안해지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결국 인생의 후반은 운이 아니라 습관과 기술의 결과입니다.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좋은 방식으로 반응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조금씩 다르게 말하고 조금씩 다르게 바라보고 조금씩 다르게 행동하면 관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하나의 문장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도 나는 잘 살았다. 이 한마디를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행복한 부부의 공통점, 결국 이 세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같은 세월을 살고도 누군가는 잘 살았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힘들었다고 말한다면 그 차이를 만드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그 답을 세 가지에서 찾았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놀라울 만큼 강력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프라이드,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음속 자부심이 아닙니다. 보여주는 자부심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배우자를 마음속으로는 인정합니다. 그래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나를 위해 애쓴 사람이야. 하지만 문제는 그걸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무심코 불평하고, 무심코 흉을 보고, 무심코 비교합니다. 그 순간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는 부모에 대한 이미지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건 결국 가족 전체의 자부심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어머니를 인정해주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자랑해주는 집. 네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야. 네 어머니는 이런 분이야. 이 말이 반복되는 집은 분위기 자체가 다릅니다. 이게 바로 자부심의 힘입니다. 자부심은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비로소 관계를 살립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휴대폰을 보고 다른 사람과 연락하고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집중의 질로 결정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진짜로 바라봐주는 사람과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눈 한 번 제대로 마주치지 않는 사람, 누가 더 따뜻하게 느껴질까요? 답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차이가 더 크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바쁜 시간이 아니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해집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진심으로 머무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세 번째, 전문성.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무슨 전문성인가?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말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는 정으로 산다. 의리로 산다. 책임으로 산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정이 있어도 싸우고, 의리가 있어도 상처 주고, 책임이 있어도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술입니다. 말하는 기술, 표현하는 기술, 이해하는 기술. 이 기술이 있는 부부는 갈등이 있어도 풀어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없으면 사소한 일도 크게 번집니다. 결국 부부는 감정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술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배우자를 자랑하십시오. 자부심을 보여주십시오. 둘째,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셋째, 관계는 기술입니다. 배우고 연습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면서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멀어집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은 같은 세월을 살아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따뜻한 관계, 편안한 부부,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좋은 고백까지. 결국 인생을 바꾸는 것은 큰 변화가 아니라 이런 작은 기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 기준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가?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세 가지를 삶 속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관계는 기술입니다. 단, 세 가지만 바꾸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부심이 중요하다는 것도,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도, 관계에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도요. 그런데 왜 삶은 쉽게 바뀌지 않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알고만 있고 실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 바로 실행의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 세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첫 번째 기술, 칭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칭찬? 다 아는 이야기 아닌가? 맞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칭찬은 너무 막연합니다. 잘했어. 수고했어. 이 말도 좋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정말 효과 있는 칭찬은 구체적입니다. 오늘 당신 표정이 참 좋네. 당신은 말할 때 참 따뜻해. 당신은 이 부분이 참 대단해. 이렇게 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칭찬. 이게 사람을 움직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누구도 나에게 칭찬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밖에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기회는 줄어듭니다.
그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살립니다. 두 번째 기술, 접촉. 이건 생각보다 더 강력합니다. 말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깊게 감정을 전달합니다. 손을 잡는 것,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 잠깐 팔을 잡아주는 것. 이런 작은 접촉이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접촉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말은 많이 하면서도 정작 따뜻함은 전달되지 않는 이유. 바로 이 접촉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따뜻하게 닿으면 마음도 풀립니다. 그래서 관계를 바꾸고 싶다면 말보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기술, 미소. 이건 가장 쉽지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안 좋은데 어떻게 웃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항상 좋은 감정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서운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면 관계는 점점 더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의식적인 미소입니다. 완벽한 웃음이 아니라 상대를 편안하게 만드는 표정. 이 작은 차이가 관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특히 오랜 부부일수록 이 미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서로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무표정해지고 더 쉽게 거칠어집니다. 그 흐름을 바꾸는 것이 바로 이 미소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칭찬, 접촉, 미소. 너무 단순해 보이시죠? 그래서 대부분 가볍게 넘깁니다. 하지만 바로 이 단순한 것들이 관계를 살립니다. 사람은 거창한 말보다 작은 행동에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이 쌓이고 쌓여서 관계의 분위기를 바꾸고 결국 인생의 결론까지 바꿉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함께 살고도 끝내 마음이 멀어집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오래 살수록 더 편안해집니다. 그 차이는 결국 이런 작은 기술의 차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 번의 칭찬, 오늘 한 번의 접촉, 오늘 한 번의 미소.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을 바꾸는 것은 작은 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람은 변한다는 것, 인생의 만족은 적응에 달려 있다는 것, 그리고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기술로 만들어진다는 것까지.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딱 하나로 줄인다면 결국 이것입니다. 실행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보여주지 않으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하는지, 어떻게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하는지.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오래 함께해야 하는 것, 가장 깊이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서툴렀고, 함께 살면서도 외로웠고, 같이 있으면서도 서로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거창한 것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배우자에게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당신 오늘 참 괜찮아 보이네. 잠깐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가볍게 어깨를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말없이 미소 한번 지어 보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행동이 관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마지막에 이 한마디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도 나는 잘 살았다. 이 말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공으로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이 말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누군가와 함께 웃었던 기억, 서로를 이해하려고 했던 순간들, 작은 따뜻함이 쌓여서 그 한 문장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시간은 생각보다 길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불편함으로 채울 것인지 따뜻함으로 채울 것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만 다르게 해보십시오.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하고, 조금 더 자주 바라보고, 조금 더 자주 표현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을 바꾸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행동입니다. 오늘 그 한 걸음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